우리가 나를 찾아 떠나왔어요. 근데 내가 여기 와 있다는 것,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시간은 될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다 자기를 단추해서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? 눈물이 나는 것도 자기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거지 남 때문에 슬퍼서 우는 건 아니에요. 측은지심도 마찬가지 나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. 자, 근데 우리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. 우리 50년, 30년, 40년 살면서 너무 힘들었잖아요. 쉬운 분 있었나요? 나도 힘들었는데 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.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. 우리 누구 쉽게 사는 분 있나요? 그죠? 어려워요. 힘들어요. 근데 여기 와서 나를 찾아보자는 거는 내가 잘 살고 있나?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? 왜 살지? 근데 어쨌든 내가 사는 삶이 소중하잖아요.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. 그죠? 내 수준이 어떤 삶, 어느 수준이 있냐, 영적인 수준이 얼마만큼 되었느냐, 깨달음을 얻었느냐, 이런 걸 떠나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이잖아요. 그죠? 그럼 결국은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왜 사는지,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. 돈 있고 많고 적고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은 결국 나중에는 죽을 때 다 놓고 가요. 반납하고 가잖아요. 그죠? 어떻게 보면 돈 없이 사는 게 가장 행복할지 몰라요.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. 아까 우리 작가님 이 집 주인이 뭐라고 했죠? 아들, 딸, 인생 지가 살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? 첫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, 지금 우리가 처한 주변 분위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돼요. 이 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고 삶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전력 질주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더 큰 범위를 갖고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돼요. 제가 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좀 더 많이 들고 또 그게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당장 많은 것들을 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전체를 아우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의식을 하고 피해를 준 거 잘못을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모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들이 더 많습니다. 태어난 것 자체부터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생각한다면 우리 삶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또 내 삶이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.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. 치자는 다스릴 치랑 똑같은데 료자는 병 고칠 료자입니다. 치유의 유자는 병 나을 유입니다. 고칠 료자는 료자랑 나을 유는 다르죠. 고친다는 건 남이 고쳐주는 거잖아요. 병 낫는다는 건 내가 낫는 거잖아요. 그죠? 그 병 고칠 료자는 뭐로 구성되는 햇불 료자에다가 무슨 역자입니다.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거는 누군가 햇불을 들고 쳐다보면서 처치를 한다는 거예요. 치료를 한다는 의미예요. 그죠? 근데 병 나을 유자는 병날 역자에다가 어떤 게 들어있냐면은 응답할 유자에 마음심이 들어있습니다. 응답할 시간이 필요하고 응답할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런데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면역력이란 말 들어봤죠. 네. 그리고 호모스테이시스라고 해서 항성성이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. 면역력이라는 거는 나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. 저항 시스템을 말해요. 그리고 항상성이라는 건 균형을 잡아가는 힘입니다. 그러니까 밸런스 시스템을 말하죠.
부분적인 개념입니다. 근데 자연치유력이라는 건 또 뭐죠, 그러면? 그럼 면역력과 같은 개념 아닙니까? 면역력과 항상성을 포함한 개념입니다. 우리 생명체라면은 본래부터 타고난 생명력을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생명력이라는 거는 면역력이나 항상성을 다 포함한 개념이고, 우리가 병이 났거나 아니면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회복하는 힘을 말합니다. 이걸 어떻게 회복할 거냐? 이게 회복이 되면은 내 몸은 의사가 안 고쳐도 내 몸이 고칩니다.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의 그 바깥 온도가 36.5도죠. 몸 안의 온도가 37.2도가 되었을 때, 예를 들어서 암 환자가 보통 몇 도냐면 35도 정도 됩니다. 암세포가 39도 이상이 되면 암세포가 그 손상되기 시작합니다. 37.2도가 되면 병이 없습니다. 그런 자연 치유력이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발현이 되어서 병원에 가지 않고 답을 찾아가자는 거죠. 자, 그러면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이제까지 정확하게 한 이 얘기를, 종집을 찍는 얘기를 아까 이제 열왕이라는 얘기를 했어요. 열왕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물 여자에 곡식 양자입니다. 아시는 분 있나요? 한자 아시는 분 있나요?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. 가족이 밥을 먹잖아요. 밥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가족이 같이 먹는 거죠. 근데 우리 지금은 덜합니다만 어쨌든 가족 중에 같이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을 남깁니다. 그죠? 남긴 밥이 있어요. 남은 밥, 먹다 남은 밥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? 솥에서 밥을 풀 때 아버지, 일하고 오신 아버지 밥, 또 공부하고 오는 아들을 위해서 밥을 미리 퍼놓고 아랫목에 뚜껑 닫아서 묻어두죠. 밥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? 그 밥을 먹습니까? 안 먹어요. 그죠? 그게 남긴 밥이에요. 곡식 중에 농사지을 거, 우리가 먹을 거 하고 남긴 곡식이 바로 열량입니다. 그 남긴 곡식을 어떻게 합니까? 밖에 가서 팝니까? 장에 가서? 장에 파는 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 남긴 곡식 속에는 첫 번째는 제사 지내기 위해서 남깁니다. 맞죠? 또 부처님한테 11조 해야 되니까 하느님한테, 아니다, 부처님한테 시주해야 되고 또 그 하느님한테 11조 내야 되니까 남깁니다. 그죠? 또 늙은 노부모님 모시기 위해서, 약하기 위해서, 조청 만들기 위해서 남깁니다. 또 이웃집 총각 내일 모레 장가 간다는데 감주해줘야 되는 거 남깁니다. 또 여기 나중에 친정 부모님 올 수도 있고 또 집안에 따라 다르게는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놔야 돼요. 그리고 나머지를 팔거나 어떻게 합니다. 맞죠? 네. 이게 열왕입니다. 이거는 뭐냐면은 그 먹다 남은 게 아니라는 거죠.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사를 지으면서 미리 남을 위해서, 함께하는 어울림을 위해서, 소통을 위해서, 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다. 맞죠? 이게 바로 힐링입니다. 그게 바로 힐링의 핵심입니다. 그러면은 나 자신만의 계산과 권력 의지가 아니라 함께하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, 주변 가족들을 위해서, 내 가족 뭐 있죠. 내 가족도 중요하고 주변 내 옆집도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. 맞나요? 자연도 마찬가지죠. 공기가 있고 또 그 숲이 있고 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. 여기에 바로 힐링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또 여기 와서 우리가 내가 많이 아까 그랬죠. 내가 알고 있는 죄보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가 더 많아요. 그러면은 나로 인해 갖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나로 인해서 피를 본 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삶이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.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은 내가 굶어 죽지만 않는다면은 먹고 살 수만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해야 된다. 그게 답인 것 같아요.